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까 해요. 헌터 드론부터 시작을 해서 풍익 105mm 차륜형 자주포의 개량 소식과 거기에 F4 팬텀 퇴역 소식에 특수 전용 권총 도입 사업까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은 소식을 몇 가지를 묶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했던 드론 잡는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다양한 무인기 침투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의문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분도 익히 들었을 적 드론을 같은 드론을 사용해서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어떤 드론이 도입되는지를 정확히 몰랐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드론을 잡는 건지를 몰라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역시 이 사업은 긴급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새롭게 개발하지 않고 이미 있는 시스템을 긴급하게 도입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방호 체계에 일부로 적 드론을 잡는 헌터 드론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신속획득 사업으로 이루어지고요. 레이더와 EO, IR 시스템으로 적 드론을 포착한 다음에 1차적으로는 드론 제밍 시스템으로 적 드론에게 전자전을 걸어서 요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적 드론의 전자전이 통하지 않으면 그때 헌터 드론을 내보내서 적 드론을 추락시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만일 헌터 드론으로도 적 드론을 추락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5kW급 레이저로 적 드론을 요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3단계에 거쳐서 드론을 요격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 전체의 시스템은 국내 업체인 엑서지 21이라는 회사에 드론 대응 관련 자회사인 엑서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헌터 드론은 국산이 아닙니다. 역시 시간적으로 국산을 개발할 시간이 없어서 드론만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헌터 드론은 미국 회사인 포르템 테크놀로지의 헌터 드론 F700이라는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헌터 드론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 드론의 능력을 보면요. 탑재된 A사 레이더를 활용해서 3km 거리에서 적 드론을 포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리 포착된 적 드론에 접근을 해서 그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물에 낙하산을 탑재해서 적 드론을 파손시키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드론까지 공격할 수 있냐고 하면 폭 3.5m의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까지도 포획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2023년 9월에 충남 태안에서 실제 적 드론을 포획하는 시연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시연에서 헌터 드론은 무사히 적 드론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육군과 해군이 신속획득 사업으로 각각 한 개 세트를 구매해서 시범 운용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왜 국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산을 쓰냐라고 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급하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내 개발을 할 시간이 없어서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건 빠른 도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헌터 드론은 복합 드론 대응 체계의 일부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건 헌터 드론의 한계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결론은 헌터 드론으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나 탐지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 드론 대응 체계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게 헌터 드론 자체가 틸트로터 방식의 드론으로 비행 능력에 많은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헌터 드론은 적 드론에 접근해서 가로세로 3m 또는 5m의 그물을 발사해서 적 드론을 포획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말이 많았던 드론 잡는 드론의 실체입니다. 솔직히 별로 새로울 건 없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방식의 드론 포획 방식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외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물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 거라는 건 알지만 우선은 급한 대로 사용해 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이걸 사용해 봄으로써 경험을 획득하고 그럼 나중에는 좀 더 제대로 된 국산 제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할 소식은 F4 팬텀에 관한 소식인데요. 우선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커뮤니티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올해 2024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마지막 F4 팬텀이 전량 퇴역하게 됩니다. 현재 F4 팬텀은 수원에 있는 제10 전투비행단에서 18대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운용 중인데요. 이 마지막 팬텀이 6월에 퇴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많은 분들이 파바이 미사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그나마 구닥다리인 F4를 운용하는 이유는 파바이 미사일 때문이었죠. 그러나 당연하지만 파바이 미사일도 F4와 함께 퇴역입니다. 파바이 미사일도 1999년경에 도입되어서 이미 운용한 지 20년이 넘었기에 이제 퇴역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F4를 새롭게 생산되는 KF-21 보라매로 대체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KF-21로 F4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KF-21 초도 생산 분량은 F5를 대체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제16 전투비행단과 제18 전투비행단의 F5를 대체하게 됩니다. 특히 F4가 퇴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군에 남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낡은 전투기는 제공호가 아닌 F5 E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80여 기의 F5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60여 기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에 라이센스 생산한 제공호이고 20여 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한 F5 E형입니다. 바로 이 녀석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제공호만 남게 되죠. 현재 계획에 따르면 KF-21초도 양산수량 40대는 F5 E형 20대와 제공호 20대를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공호도 이제는 40여 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이 되면 1970년대에 만들어진 기체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체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제공호 40여 대도 퇴역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그 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105mm 차륜형 자주포인 풍익에 관한 소식인데요. 풍익의 차대가 교체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은요. 풍익은 K721 5톤 제독 트럭을 기반으로 하는 차대를 사용 중입니다. 한마디로 속칭 60 트럭이라고 불리는 구형 트럭을 차대로 사용 중인 겁니다. 그런데 실은 올해에 드디어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던 중형 표준 차량이 나옵니다. 중형 표준 차량이란 흔히들 말하는 60. 그러니까 2와 2분의 1톤 차량과 5톤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차량으로 한화와 기아가 경합을 해서 기아가 선정되었었죠. 참고로 한화는 대우자동차의 타타 트럭을 가지고 도전했었고 기아는 현대자동차의 파비스 트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기아가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기아에서 개발 중인데요. 그게 올해 완성이 됩니다. 정확히 올해 완성이 되는 건 중형 표준 차량이고 이 중형 표준 차량에 방탄장갑을 탑재한 중형 전술 차량은 올해 완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량은 기본 차대는 같은데요. 단순하게 중형 표준 차량에 방탄판만 두른다고 중형 전술 차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차량은 엔진이 다릅니다. 중형 표준 차량도 60처럼 5톤 모델과 2와 2분의 1톤 모델이 있지만 이 두 모델은 엔진은 같은 걸 사용합니다. 300마력급 엔진을 사용하고 다만 차대의 길이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형 전술 차량은 이 중형 표준 차량에 장갑판을 두르는 건 물론 그로 인해서 무게가 증가하는 걸 감안해서 엔진이 다른 게 들어갑니다. 430마력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형 표준 차량에 장갑판만 두른다고 해서 중형 전술 차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중형 표준 차량이 우선 먼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60 트럭을 기반으로 했던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지원 차량들도 앞으로는 이 중형 표준 차량으로 차대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풍익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105mm 차륜형 자주포인 풍익의 차대를 변경하는 사업의 이름인데요. 사업 이름 자체가 경미한 성능 개량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K105A1 자주포 경미한 성능 개량 사업이 이 사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부터 생산되는 풍익의 차대는 중형 표준 차량으로 생산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방탄 모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형 표준 차량의 방탄 모델이 중형 전술 차량이기에 사업 내용에도 중형 표준 차량으로의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탄 모델인 중형 전술 차량이 아닌 비방탄 모델인 중형 표준 차량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참고로 중형 표준 차량의 총 도입 수량은 14,000대 정도 됩니다.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해년마다 노후화된 트럭을 대신할 신규 생산 트럭을 꾸준히 구매해왔고 앞으로는 60 트럭 대신에 이걸 꾸준히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입 수량은 궁극적으로는 수만 대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풍익 말고도 다른 차대들도 점진적으로 이 차량으로 변경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특수전 부대를 위한 다목적 발사기 사업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의해서 칼고스타프 무반동포가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요. 특수전 부대의 화기 도입 사업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권총 도입 사업인데요. 특수전 부대도 우리나라의 K5 권총을 사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K5가 현대전에 적합한 최신 권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전 부대를 위해서 권총 도입 사업도 하는데요. 그 후보가 독일 헤클러 운트코우사의 SFP9과 오스트리아의 글록입니다. 글록 19요. 사격 보조 장치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282억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권총과 함께 도입할 사격 보조 장치는 별건 아니고요. 전술라이트와 표적지시기입니다. 권총 아래에 달아서 사용하는 건 말이죠. 이것도 우선 후보는 미국 제품입니다. 두 제품 다 전술라이트와 표적지시기가 하나로 통합된 모델이고요. 아무튼 아무리 사격 보조 장치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사업비가 200억이 넘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수량이 도입될 것 같은데요.
어쩐지 우리 국내 업체들에서 새로운 권총을 선보인다 했더니 이 사업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은 국내 업체는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K5보다 개선된 총기를 개발해서 국내 업체도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글록인데 우리 업체가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이로써 우리 군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의 소총부터 시작해서 공용화기, 거기에 권총까지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특수전 부대의 화기는 전부 교체되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참수부대의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특수전 부대의 권총으로는 어떤 게 좋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자잘한 소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